성덕고등학교 작년 기출문제 해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시험이 엄청 논란이 많이 됐던 시험이었었는데 난이도를 잘못 조절을 했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제들은 너무 쉽고 뒤에 있는 문제들은 너무 어려웠어가지고 이제 안정적으로 1등급 받고 있는 친구들, 엄청 상위권인 친구들 말고서 한 2, 3, 4등급 정도, 2, 3, 4, 5등급 정도의 친구들이 다 비슷한 점수를 받게 됐던 뭐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어렵다 보니까 이제 풀 수 있는 것도 많지 않고 어려운 문제들을 봤을 때 거기서 누가 잘 찍나 싸움이 돼가지고 실제로 작년에 학생들 중에서도 한 5등급 정도의 실력밖에 안 되는데 그냥 시험장 가서 어떻게 잘 찍어서 2등급이 나왔던 하여튼 뭐 그런 이상한 시험이었었다.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너무 이제 막 내긴 했었죠. 여튼 그 안에 있는 문제들은 또 괜찮다 보니까 잘 분석을 해보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뒤에 뭐 난이도 하라고 적어놓은 것들은 이런 문제들, 너무 이제 말도 안 되는 문제들, 너무 쉬운 문제들인 거여서 답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 하는 당연히 틀리면 안 되고요. 1번의 답은 2번. 2번의 답은 또 말도 안 되는 문제죠. 3번. 3번에 또 말도 안 되죠. 1 집어넣으면 답 나오는 거니까 1 집어넣어 보시면은 2번이 나올 거고. 4번. 또 역시 이제 말도 안 되는 문제인 건데 4번도 답이 1번입니다. 다음 5번도 너무 쉬운 문제가 나왔죠. 실수 부분이랑 허수 부분이 뭐 이제 잘 비교를 해서 답을 내보면 되고 답은 1번이었습니다. 6번 문제. 이제 x에다가 뭐 1 한번 집어넣어보고 마이너스 1 한번 집어넣어본 다음에 그 둘을 더하거나 빼게 되면은 홀수번째항들의 합이 등장하거나 짝수번째항들의 합이 나오지 않겠냐. 뭐 그런 문제였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너무 쉬운 문제인 거고 답은 5번이었습니다. 그래서 6번까지 난이도가 너무 쉬워서 6번까지 뿐만이 아니라 한 10번까지가 이제 다 이런 문제들인 건데 중간에 7번 약간 시간 걸렸던 문제 7번 같은 문제들도 어차피 이런 표현들이 등장했을 때 얘를 제곱하거나 세제곱하게 되면 무조건 뭔가의 규칙성이 등장을 할 거여서 제곱을 한번 먼저 해보는 거고 z를 제곱을 해보시면은 z의 제곱이 4분의 2i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2분의 i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z의 제곱이 2분의 i인 거고 z의 10승, 12승, 14승을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z의 제곱을 5승 한번 해보고 6승 한번 해보고 7승 한번 해보면 되겠다. 그럼 z의 제곱에 5승을 해보시면은 여기 z 10승이 등장을 하게 될 건데 z 10승은 2분의 i의 5승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2의 5승분의 i의 5승인 건데 2의 5승은 30인 거고 i의 5승은 i가 되겠죠. 처음에 있는 z의 10승이라는 거는 요만큼이 등장을 할 거고 그러나 z의 12승을 구하라고 하게 되면은 z의 12승은 여기에다가 2분의 i를 한 번 더 곱한 게 z의 12승이지 않겠냐. 그 z의 12승은 뭐 요만큼 했다가 6제곱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다가 2분의 i를 한 번 더 곱했다. 64분의 마이너스 1이 등장을 한다. 마찬가지로 z의 14승도 한번 구해보시면은 얘는 128분의 마이너스 i가 등장을 하게 되겠죠. 문제에서 2z의 제곱, 14z의 14승, 2z의 12승, 4z의 14승이 등장을 한 거니까 양변을 2배 좀 하시면은 2z의 12승은 마이너스 32분의 1. 얘도 4z의 14승은 마이너스 32분의 i가 등장을 하는 거여서 이 세 개를 더하자가 문제였습니다. 더하면 소거될 거고 남는 게 마이너스 32분의 1, 3번이었다. 그래서 뭐 쑥 그냥 풀리는 문제들이었습니다. 8번도 마찬가지로 뭐 당연히 틀릴 수가 없는 문제인 거고 이렇게 인수분해 잘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그래서 뭔가 이제 복잡한 그 문자가 여러 개 등장을 했을 때는 한 문자를 잡은 다음에 그 문자로 내림차순으로 쭉 정리하시고 상수항 문제 인수분해를 해보게 되면은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그런 구조가 등장을 한다. 그래서 답만 얘기해 보면은 A가 4고요. B가 마이너스 1, C가 1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구하라고 하는 것들 잘 구해보시면은 답이 2번 나와야 됩니다. 2번. 그 다음에 9번.
도 마찬가지로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뭐 중근을 갖도록 하자 판별식이 0이다를 쓰시게 되면은 판별식이 0이다를 쓰면은 뭐 a의 제곱 더하기 3a-2는 0이라는 식이 등장을 하는데 a의 제곱 더하기 3a-2는 0 그랬을 때 모든 실수 a 값의 합 마이너스 3이 되겠죠. a 값의 곱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mn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인 거여서 답이 4번이었습니다. 오케이, 다음 10번. 도 마찬가지로 좀 쉽고, 그 난이도를 중이라고 매긴 거는 그 중 정도 맞추면은 한 4, 5등급 정도의 난이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처음에 영역이 실수 A, B가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의 A, B다라는 거는 A랑 B가 둘 다 음수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조건이 될 거고, 그럼 A랑 B가 둘 다 음수였을 때 아래 있는 것들을 만족하는 거를 구해보자. 그랬을 때 아래 있는 2차 방정식 중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것을 모두 고르면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게 뭐냐? 우선 기억에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은 0 이라는 방정식에서의 판별식을 한번 사용을 해보면은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가 될 건데 이 b제곱은 무조건 양수 4a는 a가 음수인 거니까 4a는 무조건 음수 그럼 양수에서 음수를 빼게 되면 무조건 0보다 크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죠. 니은도 마찬가지로 a의 제곱 빼기 4b인 건데 a의 제곱 무조건 양수 4b 무조건 음수인 거여서 양수 빼기 음수 0보다 크겠다. 디귿 얘는 뭐 짝수 공식을 한번 써보는 거고 짝수 공식은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어서 남는 게 2ab만 남게 되는데 a도 음수고 b도 음수였으니까 답은 또 0보다 크겠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하게 되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답이 저기 있는 5번이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은 뭐 대표 유형 같은 문제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도 그것도 너무 쉬운 문제죠. 넘긴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써보면은 n이 3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답은 2번 패스하겠습니다. 다음 12번에 2차 방정식 fx는 0의 두 근의 합이 8일 때 방정식 f의 3x 더하기 1은 0의 모든 근의 합이 뭐냐? 이런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되면은 여기 두 근의 합이 8이다 라는 말 있잖아요. 그럼 요거를 그냥 요 한국말로 두고 있는 게 아니라 두 근의 합이 8이라고 했으니까 이 두 근의 합이라는 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표기를 한번 해봐야 된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8이라고 써놔야 느낌이 좀 잘 삽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 fx는 0의 두 개의 근이 알파랑 베타였을 때 그때 두 근의 합이 8이다. 그러면은 f의 3x 더하기 1은 0의 두 근의 합은 뭐겠냐? 라고 물어보는 건데 논리가 이렇습니다. 우리 f의 몇이 0이냐? 라고 했을 때 이 fx라는 게 2차 방정식이다 보니까 2차식이다 보니까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이제 f의 알파는 0, f의 베타는 0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fx가 2차식이다 보니까 집어넣어서 0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근이 될 건데 근은 두 개밖에 없는 거고 요 네모 자리에는 알파 또는 베타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f의 3x 더하기 1은 0이라고 했을 때 이 3x 더하기 1은 알파거나 베타거나 1 수밖에 없다. 그래서 3x 더하기 1이 알파일 때, 3x 더하기 1이 베타일 때를 고려해 보는 거고 3x 더하기 1은 알파, 베타 넘겨 x는 1 넘기고 3 나눠 3분의 알파 마이너스 1 3분의 베타 마이너스 1이 돼서 이 두 근의 합을 구해보면은 답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럼 더해보시면은 3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인 거여서 3분의 6 답은 5번이 되겠다 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12번까지가 개 쉬워. 말도 안 되게 쉬운 이제 대표 유형 같은 문제들만 쭉 나열을 하다가 그 다음에 13번 이거 엄청 어렵습니다. 14번 쉽지 않아. 15번 쉽지 않고 어려워. 16번 또 좀 헷갈리는 거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13, 14, 15, 16 까지가 이제 찍기 싸움이었습니다. 4개가 다 이제 풀기가 힘들다 보니까 찍고 있는 거고 찍었을 때
뭐 2개 이상 맞추면 3등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시험 이상해졌던 시험인데 보자고요. 잘 한번 풀어봅시다. 봅시다. 우선 두 함수 fx, gx가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두 식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을 때 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라는 게 항등식을 의미하고 있는 거잖아요. 항등식. 그럼 항등식을 봤을 때 이 식이 항등식이다라고 내가 캐치를 했어. 그럼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생각은 항등식을 풀기 위해서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요 개수 비교를 하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수치 대입을 하는 거죠. 뭐야? 글씨가 왜 이래? 수치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수 비교 쭉 나열한 다음에 얘네들끼리의 개수를 비교해 보겠다 라고 이제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은 뭔가를 대입을 해서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거. 수치 대입이라는 거는 내가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다. 항등식인 거니까. 근데 x에 뭘 집어넣어도 성립하는 게 항등식인 거니까 2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걸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우선 가족권을 본 다음에 이제 어떤 짓을 해야 되냐. 요거는 좀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요 가족권을 본 다음에 가족권을 가지고 fx를 한번 구해봐야 되는데 처음에 있는 가족권 한번 다시 적어봅시다. f-x 더하기 2fx는 3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8. 나중에 수화할 때 이제 많이 하는 짓인데 수화할 때 그 함수 파트에서 많이 하게 될 건데 이런 식이 등장을 했을 때 이 항등식인 거니까 난 fx가 궁금해. fx가 필요해. 그럼 fx가 필요하게 되면은 f의 마이너스 x를 한번 날려주면 되는 거여서 그럼 f의 마이너스 x를 소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 위에 있는 식에다가 요 위에 있는 식의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한번 대입을 해봐야 됩니다. 그 위에 식에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 식을 쭉 다시 한번 써보자. 그럼 f의 마이너스 x는 fx가 될 거고 더하기 2f의 마이너스 x는 우변도 마찬가지로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주면은 이런 식이 등장을 하게 될 거고 내가 필요한 거는 이제 f의 x가 필요했었기 때문에 이 f의 마이너스 x 요 f의 마이너스 x를 소거시켜주면 되겠다라는 거. 그럼 f의 마이너스 x를 소거시키기 위해서는 얘랑 이제 앞에 개수 맞춘 다음에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가지고 다 2배를 한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뺍시다. 위에 있는 거 2배하고 위에서 아래 거 빼게 되면은 4fx 빼기 fx인 거니까 저변이 3fx가 남게 될 거고 요거 f의 마이너스 x랑 요거 소거되는 거 위에 거 2배하고 아래서 빼세요. 뭔 소리야? 위에 거 2배하고 위에서 아래 빼세요. 2배하고 빼시면은 3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8이 되는구나. 3으로 약분합시다. 그럼 f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x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인 거고 가족권을 가지고 fx를 구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나조건도 잘 봐야 되는데 나조건을 구할 때 gx 또 어떻게 구할까? fx는 마이너스 gx 마이너스 1 이어서 fx를 알 때 gx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럼 나식을 그대로 또 내가 이해를 해보게 되면은 이게 좀 힘들어져요. 그래서 나식을 조금 변형을 해볼 거고 요 식을 가지고 gx는 이라는 구조가 등장을 하게 gx는 이 되려면은 요 x 자리에다가 뭘 대입해야 gx가 등장을 하겠냐? gx만 한 번에 구하고 싶으니까 요 x 자리에다가 x 자리에다가 x 더하기 1을 대입합시다. x 자리에다가 x 더하기 1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좌변은 f의 x 더하기 1, 우변은 마이너스 g의 x 더하기 1 빼기 x인 거니까 g의 x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gx는 우변에 있던 마이너스를 넘겨주게 되면은 얘는 마이너스 f의 x 더하기 1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럼 gx라는 거는 마이너스 f의 x 더하기 1 그럼 fx에다가 x자리에다가 x 더하기 1을 집어넣게 되면 gx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 상태로 x 더하기 1을 집어넣어도 상관없는데 fx를 표준형으로 잠깐 바꿔보게 되면은 x 더하기 1을 대입하기 쉬운 구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식은 x 더하기 1을 2번 대입해야 되는데 아래에 있는 식은 한 번만 대입해도 되는 느낌이다 보니까 요 식에다가 x에 x 더하기 1을 대입을 해주면은 또 마침 요만큼이 x제곱이 되면서 이제 구조가 이뻐지게 된다. 그래서 f의 x 더하기 1 구해보시면은 f의 x 더하기 1은
x의 제곱 더하기 5일 거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게 gx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 5라고 또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fx랑 gx를 구하게 된 거고, 아까 봤던 fx가 x제곱 빼기 2x 더하기 6, gx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가 된다. 그 다음에 하는 거는 그냥 쭉 집어넣으시면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fx 빼기 gx는 k가 중근을 갖게 하자라는 거는 fx 빼기 gx, k까지 넘겨. 빼기 k는 0이 중근을 갖게 하자는 거니까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이다를 쓰면 되지 않겠나요? 요거를 여기다 쓸게요. 조금 지저분해도 그냥 갈게요. 그럼 fx, 아까 여기 전개식에서 봅시다. x제곱 빼기 2x 더하기 6에서 gx를 빼줘. 그럼 fx에서 gx를 빼시면은 2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1. 오케이? 그럼 뒤에 있던 k 넘겨 빼기 k는 0인 거여서 여기서 판별식 짝수 공식 한번 세립시다. 그럼 짝수 공식은 1 빼기 22 더하기 k는 0이 아니라 2k는 0이 될 거여서 k가 2분의 21이겠구나, 1번이구나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얘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 중에 개수비교 수치대입이 있었는데, 뭐 수치대입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고 있는 거죠. 수치대입을 이용을 할 건데, 이때 대입을 할 때 어떤 상수값만을 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봤던 것처럼 x자리에다가 x 더하기 1을 한번 집어넣어 봤었고, 처음에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 봤었고, 대입하는 거는 내맵이다. x자리에다가 x의 제곱을 넣든지 x제곱 마이너스 1을 넣든지 루트 x를 넣든지 지 마음대로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양배를 똑같은 것만 집어넣게 되면 항상 상관이 없기 때문에 뭘 대입해도 상관이 없는 거고, 이게 이제 항등식의 느낌이 된다라는 거. 오케이. 무조건 풀이법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 14번으로 가볼게요. 아까 난이도 상이라는 거는 이제 거의 푼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난이도인 거고, 그죠? 1등급도 틀릴 수 있다 정도의 난이도. 이 중상은 한 맞추면 1, 2등급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뭐 주어진 대로 차근차근 잘 한번 써보면 되는데, 얘는 차수를 잘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처음에 최고치 한계수가 1인 다항식 fx가 hx를 나눴을 때 나눈 목과 나머지는 모두 hx 빼기 3x 제곱이다 를 무조건 적어봐야 돼. 적어봐야 돼. 보이는 거지. 그럼 fx는 hx로 나눴을 때 몫이 hx 마이너스 3x 제곱, 나머지가 hx 마이너스 3x의 제곱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쓴 다음에 이제 뭘 확인을 해봐야 되냐. 우선 나조건에서 뭐 f의 1은 마이너스 4를 쓸 건데, 얘를 더 이제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 fx가 몇 차인지 모르겠어. hx도 몇 차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잘 봤을 때 이 hx와 hx 빼기 3x 제곱은 차수가 무조건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나눴을 때 얘가 만약에 1차라고 하게 되면은 나머지는 상수항이어야 되는 거고, 2차면은 1차 이하, 3차면은 2차 이하, 이런 게 있는 거잖아. 그럼 hx가 몇 차여야 얘랑 차수가 다를 수가 있겠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hx가 만약에 1차야, 얘가 1차면은 얘는 1차 빼기 2차니까 2차가 될 거 아니야? 말도 안 됩니다. hx가 만약에 3차야, 얘가 3차면은 3차 빼기 2차니까 또 3차가 될 거라고, 4차면은 4차 빼기 2차니까 4차가 돼 있을 거여서 가능한 케이스가 hx가 2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hx는 2차일 수밖에 없는 거고, hx 빼기 3은 다시 hx 빼기 3x 제곱은 무조건 2차 빼기 2차인데 최고치 한계수가 날라가서 요게 1차 이하가 나와야 된다. 1차일 수도 있고 상수항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1차라고 단정 지으면 또 이제 문제가 안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1차 이하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 그럼 다시 여기서 hx 빼기 3x 제곱이 1차 이하가 되기 위해서는 hx가 생겨먹기를 무조건
3x의 제곱으로 시작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야 뺐을 때 1차식이 될 거니까 그 뒤에 건 모르니까 더하기 ax 더하기 b 정도로 잡아봅시다. 오케이? 그러면은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2차였을 때 1차 이하여야 된다 라는 사실을 캐치하는 게 조금 빡셌을 수도 있는데, 캐치하면은 그 다음 거는 쭉쭉쭉 대입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위의식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시면은 fx는 hx 3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그 다음에 hx 빼기 3x, 여기 3x hx 빼기 3x 제곱 빼시면은 ax 더하기 b, 뒤에 것도 플러스 ax 더하기 b 예요. 오케이. 일단 쓰고 보니까 저런 말이 있었네요. 처음에 최고차 계수가 1인 요 말이 있었어요. 최고차 계수가 1인 당식 fx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쭉 나열하고 보니까 뭐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다? 이 fx를 전개했을 때 최고차 계수가 1이 되려면은 요때 a 값은 무조건 3분의 1이 돼야겠구나. 그러니까 최고차 계수랑 관련이 있는 게 이렇게 전개했을 때 밖에 없는 건데, x 3승이. 그럼 a는 3분의 1이 돼야만 전개했을 때 x 3승이 등장을 할 수가 있어서, 얘를 a에다가 3분의 1을 대입한 식을 씁시다. 3분의 1 x 더하기 b, 3분의 1 x 더하기 b 더하기 3분의 1 x 더하기 b 라는 식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직 안 쓴 거 f1은 마이너스 4 여기다가 대입해보면 되겠죠. 양변에 x에다가 1을 대입한 다음에 걔는 4가 되게 해주면은, 해볼까요? 그냥 f의 1 잘 집어넣으셔. 앞에 게 3분의 10 더하기 b, 3분의 1 더하기 b, 3분의 1 더하기 b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전개 다 때린 다음에 좌변으로 넘기면 인수분해가 되긴 합니다. 근데 내가 뭔가 조금 복잡할 것 같아서 이 식을 이쁘게 답을 내볼 수가 없겠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치환이라는 걸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3분의 1 더하기 b를 가지고 뭐 a라고 둬볼까요? a? 요것도 a가 될 거 아니요? 얘는 a 더하기 3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a가 있고 여기도 a가 있다 보니까 a로 한번 묶어보려고 치환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럼 a로 묶었을 때 여기가 a 더하기 3, 얘는 a 곱하기 1인 거잖아요. 그럼 a로 묶게 되면은 a 곱하기 a 더하기 4가 등장을 한다. a에 a 더하기 4. 이 아래가 보이나요, 근데? 옆에다 적어볼게요. 안 보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a에 a 더하기 4는 마이너스 한 건데 4 넘겨. 그럼 이렇게 될 거여서 전개하시면은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는 0, a 더하기 2의 완전제곱은 0, a는 마이너스 2다. 이런 값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다 보니까 b는 마이너스 3분의 7이구나. 이렇게도 답을 내볼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아까 a는 3분의 1이었었고 b가 마이너스 3분의 7이 등장을 하는 거라, 다시 요식에다가 0을 잘 집어넣으시면은 답이 등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f0을 구하자는 거니까 3분의 7 fx? 그쵸. 미안. 그래서 f0을 구하자고 하는 거니까 여기 0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 b제곱 더하기 b가 등장을 하게 돼서 요거 잘 제곱한 다음에 b 한번 더 해보시면은 f0의 값은 9분의 28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9분의 28이어서 9 더하기 28은 3번 37 되겠죠. 그래서 14번 같은 문제들은 이걸 세워보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를 짱구를 굴리고 해봐야지, 이런 거 아예 안 세운 다음에 자꾸 대입만 하고 있으면 나 같은 조건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차수를 잘 비교해야 된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럼 15번 갑시다. 15번. 이것도 뭐 비슷한 것들은 많이 풀어봤을 수 있는데 얘는 또 특이한 문제다 보니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우선 이 알파랑 베타 사이의 관계식을 찾은 다음에 뭔가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건데, 처음에 알파, 베타 이런 구조가 등장을 했을 때 아까 뭐 4번 문제였나? 거기서 한번 얘기했었지만 6번 문제였나? 이런 문제가 등장을 했을 때 얘를 제곱 또는 3승을 하게 되면 무조건 규칙성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알파를 가지고 제곱을 한번 해보는 거야. 실제로 해보는 겁니다. 자, 알파의 제곱은 4분의 분자 제곱하시면은 3 빼기 1, 2 빼기 2 루트 3i가 나와서 2분의 1 빼기 루트 3i라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고 보니까 이게 베타인 거야. 그래서 알파의 제곱이 베타구나 라는 사실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요. 베타라는 게 알파의 제곱이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알파의 제곱을 집어넣고 시작을 하는 게 조금 더 깔끔하게 될 거고, 관계식이 있다 보니까 관계식을 잘 활용을 해봐야죠. 그럼 베타 자리에다가 알파 제곱을 집어넣으면은 저기 알파의 m승 곱하기 베타의 n승이라는 식이 알파의 m승 곱하기 알파의 제곱의 n승인 거니까 2n승이 되면서 분모가 알파로 묶이는구나. 밑을 합쳐서 알파의 m 더하기 2n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m 더하기 2n의 값을 구하자라는 얘기인겨. 그러니까 m하고 n이 막 지맘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m 더하기 2n이 한 번에 등장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거 m 따로 n 따로 관찰하게 되면 조금 빡셉니다. 요만큼으로 정리한 다음에 m 더하기 2n을 어떻게 한 번에 구할 수 없을까를 고민을 해보는 건데, 이 알파의 m 더하기 2n승이 우변에 마이너스 i인 거니까 마이너스 i가 등장하게 거듭 제곱을 자꾸 해보면 되겠다. 그럼 아까 하다 말았었는데 이 알파의 제곱까지 해보니까 이게 등장을 했어요. 한 번 더 곱해보자. 그럼 알파의 3승 구해보시면은 알파의 3승을 구할 때는 알파의 제곱에다가 알파를 한 번 더 곱하면 되는 거고, 알파의 제곱이 2분의 1 빼기 루트 3i, 알파가 2분의 3 빼기 i 여서 곱해보시면 4분의 루트 3 빼기 루트 3 허수 부분 마이너스 3i 마이너스 i 마이너스 4i가 나와서 요게 마이너스 i가 등장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알파의 3승을 때려보니까 마이너스 i인 걸 알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알파의 3승이 마이너스 i인 거고, 얘는 또 3하나 반복되고 있을 걸 알기 때문에 이 얘기죠. 알파의 3승이 마이너스 i야. 그럼 알파의 6승은 마이너스 i의 제곱인 거니까 양변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알파의 9승은 마이너스 i를 한 번 더 곱해 너 i고, 알파의 12승이 2의 제곱인 거니까 1이 될 거다. 그럼 알파의 15승은 또 얘가 등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알파의 15승은 마이너스 i가 될 거다라는 거. 결국에 이게 12마다 같은 값이 등장을 하겠구나. 그럼 알파의 3승은 마이너스 i, 그 다음 거 15, 그 다음 거 11을 더한 27 쭉쭉쭉 가는 건데, 처음에 15 이하의 자연수 mn에 대해서는 보니까 m도 15보다 작거나 같고 n도 15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럼 m 더하기 2n은 15 더하기 3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서 45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면 되는 건데, 45보다 작거나 같은 거 중에 최대가 뭐겠냐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 다음 12 더한 거 27, 그 다음 12 더한 거 알파의 39, 그 다음 12 더한 거 알파의 51이 되면서 51은 45보다 커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39가 답인 겁니다. 따로따로 관찰한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따로따로 보게 되면은 헷갈립니다. 이게 괜히 막 중간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딱 구하는 걸 본 다음에 이런 게 되게 또 중요한 거죠. m 더하기 2n을 물어봤으니까 m 더하기 2n 이거 어떻게 못 구하나? 를 먼저 생각을 해보는 그런 겁니다. 답은 39였고요. 그 다음에 16번으로 갑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림이 있다고 하는데 이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이 있었을 때 그림 보고 얘기할게요. 전 P가 변 ACB를 움직일 때 PB제곱 더하기 PC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자. PB제곱 더하기 PC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자.
물론 단원 자체가 이제 뭔가 좌표를 도입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안 되긴 하지만 객관식이기도 하고 좌표를 도입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를 내가 원점으로 만약에 잡았다. 이게 더 편하긴 할 텐데 원점으로 잡은 상태에서 요만큼이 X축, 요만큼을 Y축이라고 생각을 해보쇼. 그럼 점 A와 점 C의 좌표를 잡아볼 수가 있는데 점 A는 0,3이 될 거고 점 C는 이제 1,0이 될 거다 보니까 이 빗변을 포함하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볼 수 있지 않겠냐.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3이 될 거고 그럼 이 직선 위에 있는 점 P다 보니까 P의 좌표를 A, 마이너스 3A 더하기 3으로 잡을 수 있지 않겠냐 라는 거. 대신에 이렇게 좌표를 잡게 되면은 이제 A의 제한 조건이 생겨 있게 되는 건데 A라는 거는 애초에 요 선분 위를 왔다 갔다 하는 점이다 보니까 이렇게 잡았을 때 A가 0부터 3 사이여야 된다. 0부터 1 사이여야 된다라는 거. 1까지니까. 이 사실을 이제 잊지 않고 잘 봐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좌표를 도입했으니까 이제 PB제곱 더하기 PC제곱을 좌표로 표현을 한번 해보시면은 요 PB의 제곱. 은 두 점 사이의 거리. A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A 더하기 3의 제곱. 그 다음 PC의 제곱. 두 점 사이의 거리 요거 1,0이었습니다. 그럼 A-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A 더하기 3의 제곱이 돼서 요 PB제곱 더하기 PC제곱의 초속값을 구하자. 이 둘을 더하자. 잘 더해봅시다. 그럼 좌변 PB제곱 더하기 PC제곱, 우변 요거 더한 게 등장을 할 건데 더하시면은 20A의 제곱 마이너스 38A 더하기 19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 요만큼이 등장을 했을 때 얘의 최소를 구하자고 하는 거니까 요 2차식의 최소값, 2차 함수를 떠올리는 거죠.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표준형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고 20의 A 마이너스 20분의 19의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잘 정리해 보시면은 20분의 19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20분의 19가 되는 거고 그럼 언제 최소냐 라고 하게 되면은 A가 20분의 19일 때 최소가 된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20분의 19라는 거는 0부터 1 사이에 있는 값이 맞는 거니까 난 잘 구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20분의 19가 답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좌표를 잡은 다음에 문제를 풀어줘도 괜찮고 처음에 의도한 건 아마 요걸 텐데 그러니까 좌표를 도입하지 않고서 이제 길이들만 가지고 문제를 풀고 있는 거죠. 잘라 요만큼의 길이를 A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요만큼이 수직인 상태인 거다 보니까 이 삼각형과 위에 있는 거 요거와 요 큰 거는 닮음이라고 볼 수 있을 건데 요 큰 놈의 밑변분의 높이의 비율을 구해보니까 1분의 3이 됩니다. 작은 놈도 마찬가지로 비율이 이게 1대 3이 돼야 돼서 1대 3 A, 3A가 될 거고 그 위에 있는 요만큼의 길이가 3A인 거니까 아래 요만큼의 길이는 3 빼기 3A라고 할 수가 있겠죠. 3 빼기 3A. 그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가 A다 보니까 얘를 쭉 내려와. 이렇게 자를까? 잘라. 요만큼의 길이가 또 A가 될 거고 요 길이는 1 빼기 A가 되겠죠. 그래서 PB제곱 더하기 PC제곱을 구할 때 이 높이 요만큼의 길이가 3 빼기 3A 이 길이가 A인 거니까 이 길이 제곱은 A제곱 더하기 A제곱 똑같이 등장을 하게 될 거고 마찬가지로 PC의 제곱을 구하라 1-A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을 하게 되면은 PC의 제곱이 등장을 할 거여서 뭐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셔도 괜찮습니다. 뭐 닮음이 보였으면 그대로 쭉 가면 되고 안 보였으면은 좌표를 도입한 다음에 어떻게든 답을 내볼 수가 있다라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17번. 은 또 이제 어렵지 않은 문제가 또 등장을 했는데, 많이 봤던 뭐 그런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이차함수 fx, gx에 대해서 그림과 같다 였을 때, fx는 x축에 접하고 있는 거고, gx는 두 점에서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fx가 x축에 접하고 있는 거니까, 판별식을 써봤을 때 fx 입장에서 판별식을 썼을 때 걔를 뭐 t1이라고 할까? 얘는 a의 제곱 마이너스 4b가 될 건데
x축에 접한다며 판별식이 0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되겠다. a제곱 빼기 4b는 0인 거야. 니은 때문에 약간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니은에 a제곱 빼기 4d인 건데 그럼 a제곱은 가만히 있고 4d가 되는 거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구할까? 이 상태로 판별식을 쓰게 되면은 c제곱이 등장을 하고 저기 a제곱이다 보니까 뒤에 b, d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찾아볼 수가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b, d 사이의 관계라는 거는 b, d 이거 상수항인 건데 이 상수항이 의미하는 거는 y절편인 거잖아요. y절편. y절편을 봤을 때 fx의 y절편은 여기 있는 거고 gx의 y절편은 여기 있는 거니까 b가 d보다 작구나. d가 b보다 크다. 라는 사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d가 더 위에 있는 상태인 거니까 d가 b보다 크구나. 그럼 앞에 있던 선지가 뭐였었냐면은 앞에 있던 게 a제곱 빼기 4d를 물어본 건데 위에서 a제곱 빼기 4b를 했을 때 그게 0이 등장을 했었대. 얘는 a제곱 빼기 4d를 하려고 하는 거고 d라는 거는 b보다 큰 거잖아. 그러니까 4b를 뺐을 때 0이 등장을 한 건데 4b보다 더 큰 걸 빼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잠깐 내배해볼까? 내배하시면은 4d라는 거는 4b보다 큰 거야. 그럼 4b를 뺐을 때 0이 나왔다는 거는 4d를 빼게 되면 더 큰 걸 빼게 되면 당연히 음수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니은은 참이다. 참이요? 지금 선제가 뭐였지? 거짓이다.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거짓인 거고 그 다음에 디귿 a 빼기 c의 제곱 빼기 8b-t의 제곱은 또 뻔하죠. 얘는 fx와 gx가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fx랑 gx를 연립을 하면은 뭐 아래에 있는 구조가 등장을 하고 fx 빼기 gx 한번 때립시다. fx 빼기 gx는 2x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 더하기 b-t는 0 이렇게 될 건데 이 fx 빼기 gx라는 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해야 됩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이 있었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여기서 판별식을 썼을 때 이거 d2라고 쓸까요? 얘는 a-c의 왜 이래 이거? 잠깐만 잘못 썼습니다. 뒤에가 a 빼기 c 제곱이 아니라 a 빼기 c x죠. 뒤에 더하기 b-t. 다시 판별식을 썼을 때 a-c의 제곱 마이너스 8에 b-t가 되고 얘가 0보다 크다 라고 하면은 디귿이 그대로 등장을 하게 되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17번은 뭐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었다. 답은 3번이었다 라는 거. 오케이. 서술형 1번 갑시다. 순허수가 되게 하랍니다. 실수 부분이 0이 되게 만들 건데 그 실수 부분이 0이 될 때 허수 부분이 살아있어야 순허수가 되는 거니까 x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됩니다. 이거 패스하겠습니다. 답은 x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9번. 이거 어려운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거는 난 상으로 갈게요. 되게 특이한 문제기도 한 거고 이제 인수분해를 많이 해본 사람들 어려운 인수분해를 조금 해봤어야 이런 것도 이제 알고 있는 거여서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비슷한 거죠. 뭐 50의 40승을 가지고 49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할 때 그 q를 한 번 더 나누자라는 말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처음에 q까지는 한번 구해봅시다. q를 구해보게 되면은 50의 40승이라는 건 너무 큰 수기 때문에 치환을 진행을 할 거고 49라는 거를 x로 둬볼까? 너 x. 그럼 50은 x 더하기 1이 됩니다. x 더하기 1에 40승을 가지고 x로 나누면은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겠다. 그럼 나머지가 뭐겠냐? 양변 x에다가 0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요만큼이 사라지게 될 거니까 나머지는 1이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1이 돼. 그 다음 x에다가 처음에 준 49를 가지고 다시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은 이 좌변이 50의 40승이 되고 우변이 49 곱하기 이거 q라고만 적을게요.
이런 식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저 Q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49로 나눠보자 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Q를 49로 나눠보자가 문제인데, 그럼 나누려면은 저 Q가 뭔지를 알아야 나눌 텐데, 아까 처음에 뭐 5의 40승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쟤를 가지고 나눴던 거고, 얘도 이 Q가 뭔지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서 이제 Q가 뭔지를 알기 위해 Q만 빼고 다 넘겨봐야 됩니다. 넘겼을 때 우선 1을 넘겨봐. 1을 넘기면은 요 5의 40승 마이너스 1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5의 40승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은 5의 40승이 아니죠. 50의 40승 마이너스 1입니다.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은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 요거 x의 제곱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 x 더하기 1. 그 다음에 x의 3승 마이너스 1은 요거 x 빼기 1로 묶으면은 x 마이너스 1에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 있잖아요. 그럼 한 번 더 x의 4승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로 묶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같은 규칙이 뒤에 등장을 하게 된다. 5승을 묶게 되면은 x 마이너스 1에 x의 4승, 3승, 2승, 1승 상수항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여서, 이 x의 40승 마이너스 1을 구하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x 마이너스 1로 묶은 다음에 x의 39승부터 해서 쭉 식이 등장을 하게 될 거라는 거야. 얘는 50 마이너스 1부터 시작을 해서 뒤에 50에 39승, 50에 38승 쭉 50 더하기 1까지로 인수분해가 돼 있을 거고, 이걸 인수분해할 줄 알아야 그 다음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이 쓰여져 있게 될 거고, 그럼 아까 50에 40승 빼기 1은 요만큼 50 빼기 1, 49로 묶이고 있는 거니까 양변에 49를 약분을 하시면은 몫이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몫은 결국에 요만큼이 몫이 된다. 50에 39승 더하기 50에 38승 더하기 쭉 가서 50 더하기 1이 되는 거고, 이 몫을 가지고 49로 한 번 더 나눠보자가 문제입니다. 몫을 구했어. 나눠야 돼. 39로, 49로. 마찬가지로 또 엄청 큰 수가 있으니까 치환이라는 걸 진행을 해볼 거고, 이 49를 x라고 둔 다음에 치환을 또 한번 해봅시다. 요 식은 가지고 요 식을 x로 다 바꿔주게 되면은 49가 x였었기 때문에 50은 x 더하기 1, x 더하기 1에 39승, x 더하기 1에 38승 이런 식으로 쭉 쓰여지게 되겠죠. 그 뒤에 x 더하기 1, 마지막에 상수항 1은 그대로, 얘를 x로 나누려고 하는 거여서 x로 나누면은 또 몫이 뭔가 있겠죠. q 프라임 x로 갑시다. 더하기 나머지 r 프라임으로 갑시다. 그럼 마찬가지 이제 이유로 마찬가지의 원리로 이 나머지를 구하라고 하게 되면은 양변 x에다가 요 0을 한번 대입을 해보게 될 거고, 좌변 x에 0 집어넣어보세요. 그럼 뭐가 나온다? 1에 39승, 1에 38승 결국에 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을 쭉 더하는 거여서 1이 총 몇 개 등장? 요만큼의 39개, 한 개 추가해서 40개가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양변에 x에 0을 집어넣어 보니까 요 나머지가 40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는 거고, 오케이. 다시 처음 걸로 돌려보는 거죠. 처음 걸로 돌려봤을 때 결국에 여기 50에 39승, 50에 38승 쭉 가서 50 더하기 1은 49로 나눴을 때 뭔가의 몫이 있고 나머지가 40이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풀 때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내가 나눈 것보다 나머지가 혹시 더 큰지 아니면 음수가 나오지 않았는지를 판단을 해보는 건데, 49보다 작은 애가 잘 등장을 했으니까 나머지를 잘 구했구나, 나머지는 40이 되겠구나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40이 등장을 했다. 오케이. 이거는 쉽지 않은 문제인 거고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인수분해가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서술형 3번으로 갑시다.
요 문제는 저기 RPM이나 센 같은 데서 이제 항상 등장하는 그런 문제인 거여서 어렵지 않은데, 서술형 쓸 때 주의점들 몇 개만 좀 체크를 해봅시다. 처음에 이차 함수 위에 있는 점, 이차 함수가 y축과 만나는 점이 a이고 x축과 만나는 점이 bc다. 점 p가 점 a에서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따라 점 b를 거쳐 c까지 움직일 때 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점 p가 있는 건데, p가 요 a부터 출발해서 c까지 움직이겠다. p는 대충 요쯤에 있는 건데, p가 a, b라고 했는데 요 p라는 거는 이차 함수 위에 있는 점이다 보니까 x에다가 a를 y에다가 b를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 p는 이차 함수 위에 있는 점이므로 b는 a제곱 빼기 4a 더하기 3이다 라는 말을 한번 적어주면 좋고요. 그래서 b가 얘라는 거야.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3이다 를 좀 쓰셔야 돼. 문자 두 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문자 한 개로 통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풀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요 점 P라는 거는 A부터 C까지 움직이고 있는 거다 보니까 무조건 요 뒤에다가 A의 범위를 적어놔야 됩니다. A는 0부터 3까지만 움직이게 된다. 우선 Y절편이 0이었었고 여기 X절편이 1하고 3인 거니까 1, 3, 0부터 3까지 왔다 갔다 하게 된다는 거. Y절편이 0이라 했나? Y절편 3입니다. 하여튼 A는 0부터 3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A 더하기 B 더하기 5의 최대값을 구하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자. 그래서 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 건데, 요 B자리에다가 A제곱 빼기 4A 더하기 3을 집어넣어 봐야 되고, 얘는 이제 2A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3 더하기 5. 정리하시면은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8이 된다.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보게 되면은 A-1의 제곱 더하기 7이 등장을 하는 거니까, 이 함수를 가지고 잠깐 이차 함수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그래프가 주어지게 되고, 추계 방정식이 A는 1인 이차 함수가 그려지게 되겠죠. 그럼 A가 몇일 때 최대고 몇일 때 최소냐 라고 물어보면은 이 정의역이 A 값의 범위가 0부터 3까지였으니까 그래프는 1 왼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두 칸, 0부터 3까지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면서 최소값은 A가 1일 때 7인 거고 최대값은 A가 3일 때 11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더하면 답이 18이 등장을 하는데, 이 서술형 문제를 풀 때 그래프는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식을 적은 다음에 서술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얘는 얘이므로 A가 1일 때 최소값 7을 갖고 A가 3일 때 최대값 11을 갖는다 라고만 말하면 됩니다. 서술형 답지에는 그래프 같은 게 들어가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고, 그래프를 그렸다 안 그렸다가 이게 감점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프가 없이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말만 적어도 괜찮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제 풀이를 한번 맞춰볼 건데, 우선 앞에 봤던 문제들 19번. 풀이법 좀 잘 봐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되고, 흔하지 않기 때문에 19번 좀 잘 봐주고, 그다음에 아까 했던 저 13번, 14번 문제들, 13, 14, 15번 문제들 흔하지 않기 때문에 15번도 아까 잘 봐두시고, 14번도 마찬가지로 식쓰자고 얘기했습니다. 잘 보셔야 되고, 13번 이게 제일 어려웠던 문제인 것 같은데, 항등식이니까 개수비교, 수치 대입 그런 게 있다라는 거 잘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해설은 여기서 끝내보겠습니다.